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11회에서 12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 일행은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글 같은 그 커다란 섬에서 이제 드디어 어, 최초에 우리가 그 출발했던 선착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철수한 거죠. 그래서 갈 때의 그 교통수단은 그 봉구차로 우리가 갔었는데, 이제는 저 버스가 좀 틀리더라고. 조금 커요. 조금 큰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피곤해 가지고 타자마자 한결같이 다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흐른 후에부터는 다들 또 잠에서 깨어났는지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가 나요. 음, 나도 이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나도 깼죠. 한 2, 30분 동안 수면을 취하고 뒤에 타고 가는 동양인들은 조용한데 서양인들이 앞에 타고 있었거든. 올 때하고 반대야. 서양인들은 막 떠들고 막 그래. 어, 그래서 뭐 더 이상 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반대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올 때는 막 동양인들이 막 떠들고,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오히려 미안하고 예의가 아니고 매너가 아닌데 이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야. 음, 동양인들은 조용하고 서양인들이 막 떠들고 막 시끄럽고 그래. 그건 뭐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이렇게 들뜬 마음에 관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예의나 매너 이거 따질 계제가 못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 왜 떠드는가 했더니 캐나다 교민인 한국 사람한테 물으니까 호주 팀 중에 여자 한 명이 아까 출발할 때 선착장에서 출발할 때 어, 막 배가 끼우뚱 했거든. 예. 그럴 때 허리를 약간 삐끗한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일 때는 삐끗해도 막 움직일 때는 그렇게 통증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관광을 다 끝나고 차분하게 버스에 앉아 있으니까 어, 허리 삐끗했던 게 서서히 아파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몸에는 그 침이 있습니다. 내 호주에는 일반적으로 심하게 허리를 삐끗하면은 그 즉시 꼼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만 삐끗해서, 그래서 막 움직일 때는 통증이 안 오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통증이 막 밀려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남은 그 버스 도착 시간이 한 3, 40분 정도 남아 있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치료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나한테 침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호주 여자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움찔 놀라는 기색이야. 음, 그러더니 조금 후에 용기가 생겼는지 어, 치료를 좀 해달래. 오케이. 그래서 에, 이렇게 보니까 등 허리 좌우를 받쳐주는 경락이 이 대장경이거든. 음. 그 대장경의 기 흐름이 엉켰어. 삐끗하면서 어, 기가 기가 막혔다고 봐야죠.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따라서 대장 정계 3-5M 오행침법이에요. 제가 쓰는 게 조그마한 침이죠. 네 개를 쓰는 겁니다. 네 개를 승부를 거는 거야. 그래서 대장 정격을
대장정격으로 승부를 내면 정확한 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주머니에서 그 일회용 침을 꺼냈죠. 그래서 침을 찌르고 음, 한 20여 분이 흐르니까 벌써 안면이 환하게 펴져. 여자가 아프다고 막 찡그리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버스 통로를 나와서 허리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고 또 몇 걸음 걸어보고 이러더니 많이 부드럽대 허리가. 이로써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호주 여자한테 동양의학의 진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효과를 보게 했고, 그 여자는 난생 처음 경험을 했겠죠. 동방의 침수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치료를 해주고, 우리는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각자 헤어지고, 한의원에 있는 나의 숙소로 돌아왔죠. 환자를 많이 봐줘야 하는데 관광 다니느라고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 뭐 오늘은 뭐 너무 늦었고 내일 많이 봐주기로 약속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잠을 일찍 잤기 때문에 아침에는 피곤이 싹 다 풀어졌어. 그래서 여기 원장은 틈만 나면 나한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시간만 있으면 날 졸라. 야,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환자를 다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침 식사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어, 환자인 것 같은 그 중년 남성이 한 분 한의원으로 와요. 여기 한의원 봉구차 기사래. 어. 그래서 원장이 말하기를 3, 4일 전부터 침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 낫지가 않는데 무슨 증세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월남 사람은 한낮에는 어지간해서는 쉬면서 활동을 잘 하지 않아. 뜨거운 한낮에.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더위를 무릅쓰고 일 좀 하고 놨더니 설사를 계속 하더래. 이게 냉병이거든. 최근에 와서 아주 더 심해졌대. 그래서 월남에서는 이렇게 설사병이 많아요. 설사병이 뱃속에 차가운 냉병이거든. 천기운이 들어가서 그래. 바깥에가 뜨거우면 신체 외부는 뜨거운데 내부는, 외부가 뜨거우면 이치상 저절로 그 뜨거운 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부는 스스로 냉해져요. 그래서 뱃속이 냉해져. 그러면 설사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월남 뜨거운 나라의 특징적인 그 증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선생을 믿고 환자를 많이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좀 보자. 그러는 거죠. 환자를 많이 봐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했던 터라 그러자고. 나도 이제 피곤이 다 풀렸고. 그래서 환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음, 그런데 환자를 보니까 몸이 바짝 마른 체격의 전형적인 베트남 체질이야. 음. 베트남 기후는 좀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약간 한국처럼 뭐 사상 체질,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뭐 이렇게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 두 가지야. 우기하고 건기, 1년 내내. 거기에 맞춰서 질병이 발생하더라고.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에, 우리나라 그 사상 체질 생각을 하면 안 돼. 딱 배워야 돼, 아예. 사상 체질을. 에, 그래서 하여튼 의외로 그 기후 탓인지 뭔지 몰라도 베트남인들의 그 뱃속 냉병이 의외로 많아요. 음. 에, 중국에도 그렇거든. 중국의 남방이 베트남하고 가깝잖아요. 거기도 냉병이 많아요. 제가 어,
쩌지양 중이 따쉐, 그 철강 중위대학교, 거기서 내가 대학을 마쳤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질병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심하더라고. 더 뜨거우니까 베트남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그 주변에 봐도 추운 겨울철에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날씨 추운데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어도 배탈이 안 나. 그런데 뜨거운 여름철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양락없이 소화 안 되거나 설사하거나 그런 현상이 간혹가다 발생해요. 우리나라도 아주 뜨거운데. 그게 이제 냉병이다. 그게 인체에는 유기적인, 상호 유기적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하고 나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그 주변 환경하고 나하고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그 그거 그 주변 환경까지 주변의 그 조건까지 감안하고 이렇게 질병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에, 치유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속이 차갑기 때문에 그 베트남 사람들 특징적인 질병 형태죠. 어, 그래서 그 이 사람 치료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삼진법은 한국에만 있어요. 중국에도 없고 베트남에도 없고 베트남은 얘기할 거 없고 아예 침법 이런 게 없어요. 걔들은 베트남인들이 침 넣는 걸 못 봤어요. 결국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침을 넣지. 베트남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오로지 이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삼진법의 비정격, 비장을 똑바로 해주는 거. 그 비정격을 놓으면 뱃속이 따뜻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한 번 넣으면은 한 2, 30분인데 기가 한 바퀴 돌려면 30분 걸려. 그래서 침을 딱 꽂고 기본으로 30분은 유침을 해야 돼. 어떤 침법이 됐건.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30분.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리는 거야.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계속 유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뱃속에 그 냉기가 다 빠지고 뱃속이 따뜻해져. 냉기를 빼주는 침법이기 때문에 뱃속이 따뜻해지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야. 이런 침법을 했더니 벌써 본인이 알아요. 한 시간 정도 딱 침을 꽂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거든. 뱃속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환자가 먼저 한다고. 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치유를 해주고 또 다른 환자들이 한 두세 명이 또 와. 보니까 호치민 회사로 파견 나온 한국 직원들이야. 회사 일로 바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의원을 오는 것은 어지간히 몸이 괴롭지 않으면 안 오는 거거든. 어, 그냥 바쁘니까.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으니까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특히 아랫배가 몹시 차고 아랫배가 차고 등 허리가 뻐근하다는 거야. 아, 이거 좀 증세가 좀 복잡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런 증세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뜨거운 월남에 오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한국에서는 이런 증세가 없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어, 주변 환경, 기후 탓이죠. 환경 탓이고. 그래서 술을 또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얼굴이 또 빨개. 음, 마치 술에 쪄드는 사람처럼. 이거 사실 간병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내용인즉, 남자들. 어, 그러니까 잠자리 할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야.
남자들 거식이죠. 그러니까 콩팥이 상한 겁니다. 콩팥이 냉병으로. 어, 뱃속도 상하고 콩팥도 상하고. 콩팥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냉기를 빼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몇 차례 해야 돼요. 에, 남자들한테는 그 잘 나타나지 않는 위에는 열이 있고 아래는 차갑고 그 위로 막 열이 떠 양기가 뜨는 거야. 양기가 뜨면서 아래가 차가워. 발 아래가. 이런 증세에 당연히 잠자리 생각이 없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해 주려면 콩팥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찬 기운을 빼내고 양기가 떠. 음. 아래는 아래라고 하는 것은 콩팥, 방광 이걸 말하는 거죠. 간, 콩팥, 방광. 그 냉기가 침범을 했어. 기후 탓으로 뜨거운 그 환경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간, 콩팥, 방광 전부 냉병이야 이게. 그래서 냉병을 빼야 돼. 음.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콩팥, 신의 화를 보하고 신을 따뜻하게 화를 보해야 하니까 보하고 한을 빼내는 진법을 썼어요. 음. 열을 보하고 한을 빼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등 허리를 침을 넣고 등 허리를 한번 두드려 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어, 아니 등허리가 1년이 넘게 허리가 항상 무겁고 뭔가 뭐 돌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웠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1, 2분 만에. 깜짝 놀라는 거지. 냉기를 빼서 그렇습니다. 등허리는 콩팥이야, 정확하게. 지금 콩팥이 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은 콩팥을 불을 집어넣으니까 어, 콩팥이 녹은 거야. 그 냉기가. 어, 순식간에 냉기는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 불과 몇 분 안에. 1차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니까 끝내면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또 재차 다른 데를 손봐야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완치를 보려면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돼요. 음.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 뭐 발침을 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어, 그렇다. 어, 신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 방광이야. 방광. 어, 표현을 하자면 커다란 가마솥 안에 콩팥이 신이 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마솥을 뜨겁게 막 달궈주면은 뜨겁게 해주면 가마솥 안에 있는 콩팥이 냉기가 저절로 풀어져.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뜨겁게 해줘야 돼. 일단 방광을 뜨겁게 해 주었더니 시간상으로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척추는 방광이야. 콩팥, 방광, 척추 전부.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아랫배가 차가운 증세와 손발 찬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30분 만에. 어, 깜짝 놀래죠. 아니, 한국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이런 침법을, 이런 치료를 받다니,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놀라는 거죠. 얼굴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미소가 번져.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전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침술 전문가, 약초 전문가 이런 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사암침법에 에, 열을 보한다, 한을 사한다. 어, 한을 사한다는 게 냉을 사한다는 거야. 냉을 뺀다는 얘기야. 이런 침술 전문가들은 말 한마디만 들으면 딱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비방 중에 비방이다. 현장 의료 봉사
경험에서 나온 그런 비방, 이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음. 여기서 그 목적대로 안 되었다면 비주사지라고 했어. 어, 뱃속, 비는 비장, 췌장, 췌장이 냉하면 사지, 손발, 손발에 영향이 가서 뱃속이 냉하면 손발도 냉해.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어, 비의 온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온보라고 그래. 이걸 더해준다면 실패율은 높다. 손발 천 것도. 손발 천 것도 결국은 어, 췌장, 양방은 췌장, 한방은 비장 그래요. 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법을 써야 돼. 필자가 제가 이러한 그 이치를 터득하는데 한의학 공부를 한 지 10년 이후에나 스승님의 말 한마디에 뒤통수를 치며 통탄해하고 터득했던 비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우매한 저를 깨우쳐 주신 저희 스승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에, 진법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10년 넘게 의문시 되어왔던 점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다가 강의실이 됐건 이런 어, 지면이 됐건 이런 걸 통해서 한순간에 그거다 하고 한순간에 1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이 딱 하고 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침술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제 말 몇 마디에. 음. 지금 저는 그 필자는 강의실이라 생각하고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비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면을 통해서 예, 나의 강의의 내용과 본인의 생각과 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 이메일로 jooshin53 골뱅이 네이버.com 이걸로 연락을 주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답변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에, 만약 한의학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B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신분을 밝혀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침술 전문가라든가 하여튼 분명히 자기 신분을 밝혀야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유튜브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지만은 사실은 뭐 댓글을 통하든 뭘 어떤 식으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서로 교감을 하고 주고받고 교감을 해야 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뒤로도 연속해서 그런 어, 베트남 사람 또 한국 사람 막 이렇게 합해졌어요. 내가 치료해 준 사람만 해도 그날 한 열댓 명은 이상이 돼. 15명 이상. 환자들의 그 대부분이 예, 장기간, 음, 장기간에 걸친 그 냉병 증세, 이런 거야, 보니까. 시간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 그래서 내가 잠자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원장이 와서는 나에게 물어.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환자인데 한번 가봤으면 한다. 어, 여기로 오라고 하지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까지 오기가 힘든 환자래. 뭐, 노령의 할머니야.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고 또 허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 13편에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음 환자는 20년째 막 몸을 떨고 있는 할머니야.
그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13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